윤서는 거실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이었다. 출장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집 안을 더욱 조용하게 만들었고, 평소라면 시끄럽게 뛰어다닐 7살 딸 지우도 친정 엄마 품에서 재롱을 떨고 있을 터였다. 오랜만에 찾아온 완전한 혼자만의 시간이었지만 윤서는 왠지 허전함을 느꼈다. 결혼 후 8년, 늘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런 고요함은 오히려 낯설었다. 평소 좋아하던 드라마 채널을 돌려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미뤄뒀던 독서를 시작하려니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창밖의 일상적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때였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이런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윤서는 슬리퍼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고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화면 속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는데 얼굴이 낯익었다. 민호 씨? 윤서가 인터폰 너머로 물었다. 안녕하세요. 윤서 선생님, 죄송한데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는 지난달부터 동네 주민센터에서 함께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던 청년이었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다며 성실하게 활동에 참여했고, 윤서도 그의 진중한 모습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집까지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어떤 일이세요? 지난번에 빌려주신 책을 돌려드리려고 해서요. 그런데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미리 연락을 못 드렸네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다. 윤서는 잠깐 망설였다. 남편이 없는 저녁 시간에 젊은 남성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 적절한지 순간 고민이 되었지만, 평소 그의 인품을 알고 있던 터라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민호는 작은 백팩에서 책 한 권을 꺼내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시간에 찾아뵙게 되어서요. 괜찮아요. 어서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윤서는 자연스럽게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민호는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아늑하게 꾸며진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한쪽 구석에 놓인 딸의 장난감들이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따뜻한 차 한잔 하겠어요? 윤서가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민호의 대답은 어딘지 기운이 없어 보였다. 윤서는 물을 끓이며 그를 살펴봤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고 어깨도 축 늘어져 있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따뜻한 허브차를 건네며 윤서는 민호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컵을 받은 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윤서는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서요. 논문 지도 교수님과 갈등이 있었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특히 혼자 있기가 싫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고민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마음이 아팠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다. 저도 요즘 그런 기분을 자주 느껴요. 윤서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다. 혼자 있는데 외롭고 사람들과 있어도 외로운 그런 느낌 말이에요. 민호가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한다는 표정이 스며들어 있었다.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 드시는군요. 봉사활동할 때는 항상
밝으셔서 모르겠었는데 사람은 다 복잡하잖아요. 윤서가 쓸쓸하게 웃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이상했다. 평소라면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었다. 민호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더욱 솔직해졌다. 선생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거든요. 윤서는 당황스러웠다. 그런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것도 느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한 개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과찬이에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스며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민호는 자신의 꿈과 좌절에 대해 이야기했고 윤서는 결혼 전 가졌던 목표들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간격에 대해 털어놨다. 어느새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만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대화가 길어질수록 윤서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호의 시선이 예전보다 더 깊어 보였고 자신도 모르게 그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처럼 여겨져 마음이 복잡해졌다. 좀 더워졌네요. 윤서가 괜히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실제로는 덥기보다는 어색함 때문이었지만 그 순간 샤워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가운 물로 이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실례하겠지만 잠깐 샤워 좀 하고 올게요.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윤서는 옷장에서 잠옷을 꺼내며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분명 평범한 대화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과는 언제부터인가 업무 이야기나 아이 교육 문제 외에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오늘 민호와 나눈 이야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갈망했던 소통이었는지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위험한 감정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욕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바라본 윤서의 얼굴에는 미묘한 홍조가 서려 있었다. 스스로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단순히 더워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뜨거운 물이 몸을 감싸자 윤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물줄기가 어깨와 등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평소보다 오랫동안 서서 물의 온도를 느꼈다. 이 순간만큼은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롯한 자신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물소리 사이로 뭔가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윤서는 잠시 샤워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거실에서 민호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아마도 화장실을 찾는 것 같았다. 선생님,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욕실 문 너머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현관 쪽에 따로 있어요. 윤서가 물소리에 묻힐까봐 조금 큰 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민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윤서는 다시 샤워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혼자가 아닌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의식을 자꾸 분산시켰다. 특히 그 누군가가 자신을 한 사람의 여성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을 때 윤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몇 분 후 다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아서. 목소리는 욕실 문 바로 앞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윤서는 순간 당황했다. 문은 분명히 잠가두었지만 그의 존재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 어색했다. 네, 괜찮아요. 곧 나갈게요. 윤서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다. 물을 끄고 타월로 몸을 감싸는 동안에도 문 너머의 기척이 신경 쓰였다. 민호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말리는 윤서는 자신의 표정을 살펴봤다. 평상시와 달리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결혼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이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윤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단지 문 너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이 선명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윤서는 잠옷을 입고 욕실에서 나왔다. 머리카락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샴푸 향이 복도에 퍼졌다. 거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걸으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려 했지만 여전히 어떤 표정으로 민호를 마주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거실에 들어서자 민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어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정적함이 느껴졌다. 윤서의 발걸음 소리를 들은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민호의 눈빛이 전보다 더 진지해 보였다. 윤서는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훨씬 개운해졌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져 있었다. 민호도 다시 소파에 앉았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운 자리를 택했다. 그 미묘한 거리 변화를 윤서는 민감하게 느꼈다. 선생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서는 긴장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의도가 느껴졌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사실은 책을 돌려드리려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요즘 정말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봉사활동할 때 보여주시는 따뜻함,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모습, 그런 것들이 제게는 정말 큰 위로였거든요. 윤서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런 고백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떠오르는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더라고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그 진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예상할 수 있었다. 민호 씨.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오늘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민호가 윤서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게 옳지 않다는 거려. 선생님께는 가정이 있으시고 저는 그저 혼란스러운 청년일 뿐이죠. 그의 솔직함이 오히려 윤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민호는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숨기려 하지 않았고 동시에 현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윤서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다. 남편과의 관계는 언제부턴가 의무와 습관으로만 이어지고 있었다.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유지되는 결혼 생활. 그 안에서 자신은 점점 투명해져 가고 있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해왔지만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신은 언제부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선생님도 외로우시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질문에 윤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을 인정하게 될 것 같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윤서는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받으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소용돌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다. 긴 침묵이 흐른 후 윤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더 이상 직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일상의 평범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민호 씨, 윤서가 창을 바라본 채 말했다. 저도 정말 외로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윤서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감정을 억눌러 왔는지 깨달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남편과는 언제부턴가 동반자가 아니라 동거인이 된 것 같아요. 아이만 바라보며 사는 날들. 저 자신은 어디 가고 누군가의 부속품처럼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민호는 조용히 그녀의 뒤에 서서 이야기를 들었다. 윤서의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쌓인 아픔이 느껴졌다 하지만 윤서가 창가에 기댄 채 계속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을 택할 수는 없어요. 민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왜요? 우리 둘 다 외롭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윤서가 돌아서서 민호를 마주봤다. 제게는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결혼이지만 제가 선택한 삶이고 딸에게는 여전히 좋은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민호의 얼굴에는 실망과 이해가 동시에 스며들었다. 그도 윤서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윤서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에게도 이런 관계는 좋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아직 젊고 앞으로 만날 좋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귀여운 여성과의 잘못된 관계로 상처받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냥 오늘만큼은 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서는 테이블 위에 놓인 책을 집어 민호에게 건넸다. 이 책 가져가세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민호는 책을 받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로요. 선생님과 나눈 대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윤서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민호가 현관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윤서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문을 열어주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호 씨, 힘든 일들 잘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봉사활동에서는 여전히 좋은 동료로 지내요. 네, 그럴게요.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힌 후 윤서는 다시 창가로 돌아갔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밤의 일은 분명 잘못될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진정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진정한 소통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윤서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겠다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해 볼 수도 있고 자신만의 새로운 관심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의 경험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창가에는 윤서의 그림자만이 고요히 남았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스스로를 찾아가는 한 여성의 모습이었다.